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표면톡톡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40년간 세계 최정상을 놓치지 않고 있는 한국 양궁. 이번 올림픽을 개최한 프랑스에서 왜 한국은 양궁을 기계처럼 잘하는가에 대해 심층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양궁의 기원, 고구려부터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역사를 지우려고 해도 이렇게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프랑스 언론에서 소개한 고구려의 화살의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이 이번 파리올림픽 여자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잇따라 우승을 거머쥐자 프랑스 현지 매체들도 한국은 너무 강했다며 관련 소식을 앞다퉈 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양궁 남자 대표팀은 상당한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도 한국 대표팀의 패해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이후 자국 선수단과 정면 승부를 벌인 한국 양궁 선수들의 독주 비결에 대한 분석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양궁의 진정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최근 여러 국가에서 한국 코치나 감독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등에서 한국 대표팀을 지휘했던 오선택 감독이 현재 프랑스 대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프랑스 양궁 대표팀 선수들은 오 감독이 프랑스 양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중 한 명인 니콜라스 베르나르디는 오 감독이 팀을 이끈 이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쏘고 훈련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고 어깨 강화에 훨씬 더 중점을 더욱 편안한 자세로 활을 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프랑스에서는 주로 힘껏 슛을 쏘곤 했지만 오히려 한국 선수들은 좀 느긋한 편이라고 베르나르디는 차이점을 비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힘을 빼고 여유를 갖고 활 시위를 당기는 기술이 한국 양궁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과 승부 끝에 프랑스 남자 대표팀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단체전에서 프랑스 팀이 메달을 획득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한국 여자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10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한 지원과 체계적인 훈련, 선수 양성 시스템 등 여러 요인이 한국을 우승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양궁이 이렇게 꾸준히 세계 최정상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재미있게도 그들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활을 사랑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역사는 고구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사상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기본 전력이 타국에 비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의 장기인 활, 화살 등 기본 장비가 중국보다 월등했습니다. 특히 안장 밑에 다는 발받침인 등자를 사용하여 화살을 전후 좌우로 발사할 수 있는 파르티안 기사법을 구사했습니다. 한국의 각궁은 활 중의 활이라고 여겨집니다. 각궁은 물소의 뿔로 만들어집니다. 물소뿔을 구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활의 기본 재료로 사용한 것은 물소뿔을 활체의 한쪽에 붙여서 활을 당겼을 때 당시에 어떤 재료보다도 탄력이 좋고 오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소뿔은 가공하기도 좋고 활체의 한쪽 마디를 이음매 없이 댈 수 있을 정도로 길이가 길었습니다. 각궁은 활체의 바깥쪽에 소의 힘줄을 붙이는데 이 힘줄은 활을 당겼을 때 강한 인장력으로 활체를 당겨서 활이 부러지는 것을 막고 활의 복원력을 극대화시켜 주었습니다. 고구려의 각궁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위력을 발휘한 데는 화살의 영향도 큽니다. 고구려는 도끼날식 활촉을 사용했는데 도끼날식 활촉의 장점은 평면이 거의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날아가므로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화살 뒤쪽에는 큰 날개가 달려있으므로 이 화살은 앞뒤에 각각 날개를 갖고 있는 비행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구려가 도끼날식 활촉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나 신라, 가야의 화살촉 역시 끝이 널쩍하거나 돌 혹은 셋으로 나누어진 화살촉을 사용했습니다. 이 화살촉은 화살이 날아가면서 회전하기 때문에 꽂히는 순간의 충격이 매우 큽니다.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말을 질주시키면서 뒤로 몸을 틀어 각공을 뒤에까지 바싹 당기어 명적으로 짐승을 겨눈 무인의 활 쏘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세는 경주에서 발견된 수렵문전에서도 보이는데 이를 파르티안 기사법이라고 합니다. 파르티안 기사법은 북방기마 민족의 전형적인 고급기 마술입니다. 원래 파르티안 기사법이 개발된 것은 말 타고 활을 쏠 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입니다. 앞으로 활을 쏘려면 말의 머리 때문에 방해를 받고 시야에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말을 타고 사격할 때는 목표를 측면에서 뒤로 가도록 하고 쏘는 것이 시야도 넓고 효율적입니다. 신체 구조상으로도 앞으로 쏘기보다 뒤로 돌아 쏘는 경우가 사격 자세도 안정적이어서 명중률도 높습니다. 고구려의 군대들은 이런 기마술에 능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활을 가장 잘 다룬 민족이 바로 한민족인 것입니다.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부터 양궁 패권을 완전히 장악해왔습니다. 한국 양궁의 성공 역사는 서울올림픽 유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1980년대 초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양궁을 비롯한 특정 종목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이 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최고 수준의 양궁 선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는 점, 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양궁을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시킨 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유망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10세부터 많은 시간을 투자해 준 프로 수준의 훈련을 받게 합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양궁팀을 후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점도 성공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 한국의 활과 화살 제조업체들이 최고의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선수의 경기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확성, 집중력, 그리고 그들의 침착함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제가 본 경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결승전에서 마지막 화살을 쏠 때였어요. 모든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는데 그 긴장감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완벽한 10점을 쏘는 모습을 보고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양궁은 정말 세계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 양궁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것은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매우 유려하고 정확했어요. 특히 그들의 멘탈 관리 능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리 큰 경기도 마치 연습 경기처럼 침착하게 임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스포츠 팬으로서 많은 경기를 봐왔지만 한국 양궁 선수들의 경기력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처음으로 양궁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경기는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경기력이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온 것을 보니 역시 역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문화 대혁명 이후 자신들의 역사를 스스로 지워버린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역사를 자신의 것이라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고구려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로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억지를 부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들이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면톡톡이었습니다.